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4월 달이 됐으니까 새로운 도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이 4월 달은 클램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램프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부품은 여기 본체입니다. 본체. 요 본체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 이제 설치가 돼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조립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게이지 축도 조립이 되죠. 조금 크게 볼까요? 게이지 축이 조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정축 그죠? 그다음에 힌지 축.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의 부품이 조립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 게이지 축을 고정하기 위한 요 와셔가 하나가 가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모양. 요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저거 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쵸, 스프링입니다. 요 스프링에, 요 조그만 와셔를 하나 대서, 여기를 요쪽에 요거 있죠? 요거 조우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손잡이를 이용해서 요렇게 풀어버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요게 살짝 들려요. 살짝 들리면서 뒤로 이쪽 방향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을 뺄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홈을 파놓은 거겠죠. 그래서 요 고정축으로 딱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업판하고 고정축이 딱 맞물리도록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뒤로 이쪽으로 밀었을 때 이 홈에 의해서 길잡이가 되는 거겠죠. 이 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밀리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요 공작물을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클램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현장에서도 어떠한 공작물이라든가 또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정하기 위한 그런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본체를 할 텐데요. 요 본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쪽에 지금 게이지 축이 박히긴 하는데, 게이지 축에 지금 뭐가 박혀 있죠? 그쵸, 이쪽에 보면 키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요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여기 키홈도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 점만 조금 특이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도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딱 보셨을 때, 어떤 거를 정면도로 잡을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 방향, 이 현재 보여지는 이 방향을 정면도로 잡을지, 아니면은, 요 위에 보여지는 이 형상을 정면도로 잡을지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정면도로 잡는 기준이 뭘까요? 그쵸. 이제 어떠한 형상을 가장 형태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부위를 정면도로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직사각형, 여기 정면도로 봤을 때 얘가 직사각형이죠. 요 직사각형 모양만 보고도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형상 위에서 바라본 요 모양을 정면도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얘를 왜 정면도로 했냐, 여기서 할 텐데, 여기서 얘를 정면도로 잡은 이유는, 얘가 조립도이기 때문입니다. 조립도. 그래서 조립도에서 봤을 때, 요 형상만 보고도 이 형상이 높이가 얼마인지,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얘 형상밖에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립도 상에서는 요게, 정면도로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품을 떼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요 본체에 현재 보여지는 요 평면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정면도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도면을 그려볼까요? 자, 이제 전체 길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만 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가로부터 한번 재볼까요? 자, 가로 한번 재볼게요. 자, 가로 재보시면은 자, 요게 136, 136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한번 재볼까요? 자, 얘는 136이 나오고요. 자, 요 세로를 한번 재보면 자, 요게 딱 50 나오네요. 그죠? 자, 50이 나오면 자, 요거는 이제 반이기 때문에 두 배로 하면 얼마? 그쵸? 1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에 맞춰서 도면을 일단 가로와 세로부터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이쪽에다가 이제 본체를 그려주는 게 낫겠죠? 자, 일단은 가로로 136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로로 자, 세로로 얼마예요? 그죠? 100이죠? 그래서 옵셋 50으로 자, 위쪽과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튕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긴 모양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쪽에 이렇게 막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빗변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막아 볼게요. 자,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도 자, 여기가 좀 짧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한번 재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25. 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50이고 얘가 25, 딱 절반이네요. 그죠? 그럼 얘는 전체가 5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캐드로 와서 자, 옵셋 25로 위쪽 아래쪽 튕겨 주시고 자, 여기를 이렇게 막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막아 주셨으면은 이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와서 자, 여기 형상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알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자, 요거를 측정을 하실 때는 자,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측정을 하실 때는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연필 준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자,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 교차점이 나오죠? 자,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그래서 여기 교차점을 찾는 거예요. 교차점. 자, 그래서 이 교차점과 이쪽 부분을 서로 이렇게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자, 요게 딱 50이 나오네요, 50. 자, 50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쪽 부분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62 정도 나오네. 62. 자, 그러면 50과 6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옵셋 50. 자,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옵셋 62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얘네 둘을 서로 이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 주시고 그다음에 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반대편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반대편을 밀어. 그 다음에 똑같이 선정리.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런 형상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측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꼭 샤프나 연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선을 만들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이쪽 부분에 이제 R 값들을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자, 여기 R 값. 자, 전체적인 형상은 나왔으니까, 자, 필렛 얼마겠어요? 3이겠죠? 그죠? 3으로. 자, 요렇게 전부 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요쪽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쪽 부분, 요쪽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자, 요쪽 부분 지금 우리가 필렛을 했잖아요. 자, 다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필렛을 하실 때, 자, 필렛, 그 다음에, 자, 자르기 T 누르셔갖고, 자르지 않기 상태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렛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런 형상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자, 대충 여기서부터 끝점까지. 여기서부터 끝점까지.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레이어를 치수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이따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자, 여기가 그냥 필렛이 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치수를 잴 때 못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수를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레이어만 요놈을 치수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별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얘도 필렛 3으로 맞춰주시고 브레이크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놈은 치수로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편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냐라고 할 텐데, 자, 여기 치수를 뽑을 때 이쪽으로만 이렇게 뽑아주면 되지. 자, 이 반대편도 또 굳이 뽑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작업을 위에 쪽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쪽은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필렛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도 필렛이 있겠죠. 자, 앞부분은 그냥 필렛을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형상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나왔으면은 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자, 요런 U자 형태의 구멍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이제 키홈, 자, 요런 탭 요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여기 U자 형상부터 한번 만들기 쉬운 것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요거 측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자, 요거를 요렇게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항상 측정을 하실 때는 기준이 됐던 자, 요 가운데가 우리가 아까 측정할 때도 요렇게 측정을 했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부터 자, 가로 길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측정을 해보면 자, 요게 얼마 나올까요? 이게 25? 25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세로 한번 재볼까요? 자, 요 세로를 한번 재보면 자, 요게 38? 38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럼 곱하기 2 하면 7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25와 38.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옵셋 25를 먼저 띄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38에서 자, 위쪽으로 한 번만 띄워 주시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센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센터 교차점에서 자, 원 그려야겠네요. 자, 원 사이즈 볼까요? 자,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측정하면 되겠죠? 자, 요거 측정해 보세요. 측정해 보면 자, 요게 16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작업해 볼게요. 자, 지름 16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4번점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선정리 자, 선정리 해주시면 이렇게 U자 형태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끝에까지 연장을 먼저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 지운 다음에
랭스N, LEN으로 이제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중심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반대편에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이제 반대편으로 그대로 밀어. 자, 밀어 하신 다음에, 자, 요거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자 U자 형태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요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들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요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일단 자, 요 축지름을 먼저 재야 돼요. 축지름. 자, 그런데 요 축지름을 재실 때는 자세히 잘 보시고 재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부분 있죠? 요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축의 온전한 모양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측정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 축지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축지름 측정을 해 보면 요게 얼마 나오나요? 요게 22파이? 그죠? 자, 22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캐드로 넘어와서 위치도 찾아야겠죠? 자, 위치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요 끝에까지 요거를 측정해 보면 되겠죠. 자, 요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요게 25mm? 25m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축지름은 22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자, 옵셋 25mm. 자, 여기에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여기 가운데 박혀 있죠? 자, 그래서 교차점에서 지름 22짜리.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뭐예요? 그쵸, 이제 키옴 그려야겠죠? 키옴. 자, 키옴 보겠습니다. 자, 키움은 자,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어떤 키예요? 그쵸, 평행 키 21번. 자, 이거죠. 자, 21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21번이 어디 있을까?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있겠네요. 자,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22파이짜리 어디에 속할까요? 자, 뒤에가 이하니까 자, 여기에 속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톡 튀어 올라온 T2 값을 알아야겠죠? 자, T2 값이 2.8. 그 다음에 폭은 6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2.8과 6 기억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폭부터 볼까요? 자, 폭은 얼마였죠? 6이었으니까 3으로 자, 옵셋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요 끝에서부터 자, 옵셋 2.8이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막아주시고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선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이렇게 키움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요 가운데 이 선은 그쵸, 이제 전체 중심선이기 때문에 자, 요건 자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키움은 완성이 됐는데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와셔가 들어가는 요런 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 와셔 홈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셔 홈의 전체 지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요거를 측정.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측정해 보면 요게 30인가 31인가 31이네요. 자, 31파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자, 여기 센터에서 지름 31짜리 원 하나 이렇게 그려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위에서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자, 요 와셔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표현한다? 그쵸, 여기서는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선 있죠? 자, 요거는 자, 요 바깥의 숨은 선까지 연장. 자, 그 다음에 LEN, DE3 해서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그냥 한꺼번에 연장을 미리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중심선으로 변경.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자, 일단 마무리는
돼 가는 것 같죠? 자, 이쪽은 다른 게 홈이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까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자, 두 번째는 여기는 탭이에요, 그죠? 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35, 35 나옵니다. 35. 자, 그러면은 요쪽에 오셔가지고 옵셋 35. 자, 요 중심선을 이쪽으로 띄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교차점에 탭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제 탭 크기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요 바깥쪽과 바깥쪽 측정을 해봅니다. 자, 바깥쪽 측정하면 얼마 나오죠? 자, 요게 M12인가요? 12? M12가 나옵니다. 자, 요건 좀 다행스럽게 관통이에요. 그죠? 관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표현하기가 편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지름 12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요거는 그냥 미터 보통 나사가 되겠죠? 그래서 규격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보시면은, 자, 10번에 미터 보통 나사가 있습니다. 자, 요 미터 보통 나사의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M12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피치가 얼마예요? 1.75로 나옵니다. 1.75. 자, 그러면은, 자, 1.75를 절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이건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옵셋. 자, 옵셋 들어가서, 자, 엔터 키 바로 옆에 보면 작은 따옴표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작은 따옴표. 자, 요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계산기 약자가 뭐죠? 그쵸, CAL이죠? CAL. 자, 요렇게 눌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1.75 나누기 2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자, 그냥 옵셋에서, 그러면 옵셋에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텐데, 자, 일반적으로 옵셋에서는 소수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calculator죠. 자, calculator 명령을 실행을 해서 소수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이제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게 바로 적용이 돼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옵셋 작은 따옴표 1.75 나누기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바로 오포스트로피 CAL을 안 했네요. 자, CAL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75 나누기 2입니다. 헷갈리셨으면은 다시 이대로 정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자, 요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요렇게 띄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재볼까요? 자, 요거 재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자, 0.88.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엔터키 바로 일단 옵셋을 먼저 실행을 하겠죠. 자, 옵셋 실행하신 다음에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CAL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자, 이때 실행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는 거야. 1.75 나누기 2라고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요 방법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신 다음에 자, 이제 트림을 하죠. 자, 왼쪽 아래를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놈을 로테이트로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은 가는 시선이죠. 자, 이렇게 탭 작도법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 주시고 len de3 해서 다시 연장. 좀 짧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요건 탭 작업이 끝났고, 자, 여기에 탭이 또 있죠? 자, 여기, 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렇게 측정을 해보세요. 자, 요거 측정해보면, 자, 요게 얼마 나올까요? 요게, 땅 60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자, 재는 김에 요것도 한번 재볼까요? 비슷해 보여서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한번 재보면, 요게, 얘도 12mm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우리가 요거를 그려놨으니까, 요거를 뭐 하면 돼요? 이쪽으로. 그쵸?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카피. 자, 요거를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얼마? 그쵸? 60만큼 복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작업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밑에 쪽에는 이렇게 다 확인이 됐고, 자, 여기 뭐 다른 형상은 없죠? 자, 요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요렇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평면도를 작업을 할지 아니면 저면도를 작업을 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저면도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저면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요렇게 일단 내려볼게요. 자, 요 형상을 위쪽 평면도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자, 키홈이 아래쪽으로 오겠죠. 자, 여기가 생긴 모양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 이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요런 형상으로 일단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키홈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될 거고, 자, 요 뒤에 이제 숨은 선 있죠. 와셔가 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면을 작도를 할 때 무심코 키움을 위쪽, 그 다음에 와셔를 아래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요거를 이제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투상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점수를 깎이거나 그런 형상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밑에 쪽에다 하시면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자, 키움이 위쪽, 그 다음에 와셔 홈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렇게 그냥 보기 편한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밑에 쪽에다 선을 쭉 그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요 높이, 자, 요거는 요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높이 보면은, 자, 요게 몇 밀리냐면 17mm인가요? 17mm. 자, 그러면은 17mm짜리 옵셋 17. 자, 띄워주시고, 자, 라인으로 막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 여기에 있는 구멍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절단할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절단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나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지금, 자, 키움은 아마 여러분들 동력 전달 장치 할 때 많이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요 게이지 축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죠. 그러면 입구가 여기가 돼버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뭐 해준다? 그렇죠. 못따기를 해준다. 자, 그래서, 자, 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자, 요쪽, 요 윗부분에다가 못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옵셋 1로 해서,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연장한 다음에 요 부분까지죠? 요 교차점. 자, 여기에서 직교로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연장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퍼 1 해서, 이거. 자, 트림을, 노트림으로 해야겠죠?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 직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자르고, 자, 그러면 윗부분 이렇게 못따기가 모두 완성됐고요. 자, 얘도 지워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입니다. 자,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요 밑에 와셔 홈이, 자, 요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연장을 하나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와셔 홈의 높이를 알아야 돼. 그죠?
자, 요 와셔홈의 높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측정해 보면 요게 4mm? 그죠? 4mm 나옵니다. 자, 그럼 옵셋 4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 요대로 홈을 선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자, 이렇게 잘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렇게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키움이 모두 완성됐으면, 자, 일단 요 가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가운데인가요? 여기서 내려오는 게 낫겠죠? 자, 정확하게, 자,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LEN 3 해서, 자, 요거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탭이죠? 자, 탭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나 내려오시고, 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쭉 하나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선정리, 하나 더 내려와야겠죠? 자, 요 안쪽 선도 하나 쭉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정리 합니다. 자, 이거 요렇게 지워 놓으시고, 자, 바깥쪽은 가는 실선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미러 하면 되겠죠? 요렇게 중심에서 미러. 그 다음에 가운데서는 LEN 3 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카피했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60이었죠? 자, 60만큼 카피. 자, 이렇게 되면은 밑바닥도 모두 다 완성이 됐네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가는 시선을 병행하신 다음에, 자, 이쪽 부분을 이제 해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치는 안시 31번으로, 자, 해서, 자, 여기 해주신 다음에, 자, 요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게, 자, 요거만 신경 조금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이렇게 도면 작도가 모두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이제 치수 기입하면 되겠네요. 자, 치수 기입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은 자, 이 키움부터 이렇게 하나 먼저 좀 뽑아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요 놈의 센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자,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한 요 정도로 뽑아 볼까요? 자, 왜냐면 이제 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뽑아 주신 다음에 아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시고, 어차피 얘는 연관 치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냥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좀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빼주신 다음에 얘 수량이 몇 개예요? 그쵸, 2개죠? 자, 그래서 2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조선이 지금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딤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자, DIMB 하신 다음에, 자, 이 치수 선택 실행 해주시면은 요 사이가 깔끔하게 잘 잘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직선 구간에 대한 치수를 뽑은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 반지름에 대한 치수도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대신에, 자, 여기 R8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 2-16을 넣으면 중복 치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 요거 R 같은 경우는, 자, 선택하고, 괄호 R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아까 우리 요거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자, 요거 치수 기입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이죠? 자, 여기 끝점. 요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치수 기입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이죠. 자, 요쪽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경사가 요런 형태 같은 경우는 각도를 하나 넣어주시는데, 만약에 각도를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쟀을 때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소수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는 게 낫고요. 이렇게 정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자, 요거 각도 치수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뽑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냥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 각도 치수랑 위치 치수 모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치수를 뽑아 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뽑고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운데 큰 중심선 요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칭 치수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대칭 치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하나쯤은 꼭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운데 중심 대칭이란 뜻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치수도 이렇게 대칭 치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자, 이제 이쪽 부분이죠. 자, 키움에 대한 치수를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자, 요 밑에다가 요 정도에다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키움에 대한 공차만 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뒤에 JS9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외우셔야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는지는 규격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JS9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였죠? 요거였으니까 허용차가 얼마예요? 플러스 0.1에서 0. 자, 그래서 자, 선택 체인지. 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요거를 맨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공차 표시를 편차 놓으시고 상한을 0.1, 하한을 마이너스 0.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공차 높이만 절반으로 0.5 맞춰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쁘게 공차 기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또 뽑을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요 탭 치수는 요 밑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탭 치수는 밑에다가 집어넣고요. 이제 빠진 게 보면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끝냈고 이제 밑에 치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높이 치수가 있겠죠. 자, 이 높이 치수인데 요걸 뽑기 전에 요 와셔 높이도 있기 때문에 저 와셔 높이로 해서 먼저 하나 뽑아 주시고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뽑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높이는 끝났고요. 자, 얘네들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었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는 각 구멍에 지름값들을 재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거 요 지름값부터 재볼게요. 자, 요게 아까 얼마였죠? 자, 요거가 20이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여기를 밑바닥을 키운 부분 반대편을 찍어야 되겠죠? 여기 먼저 찍고 이쪽으로 22 입력하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다 지워주면 되겠죠? 자, 선택 체인지 들어가셔가지고 자, 밑에 쪽에 화살표 2번을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선 두 번째 거를 꺼주시면은 이렇게 반치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다가 파이
넣어주시고, 자, 파이는 계속 쓸 것 같으니까 드래그하고 컨트롤 C. 자, 뒤에다가 끼워 맞춤 공차 넣어줘야겠죠? 자, AC7.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와셔에 대한, 자, 요 지름값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다가 파이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앞에 뭐가 들어가요? 그죠? M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얘도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선상에다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고 앞에다가 M.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또 다른 치수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됐나요? 그죠? 된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치수 기입 다 끝났고, 자, 이제 기하 공차 남았네요. 자, 기하 공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기하 공차는 일단 L2 들어가서 세팅. 그 다음에 주석에서 공차로 맞춰주시고, 화살표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요런 베이스 형상 같은 경우는, 자, 요건 기준이 어디예요? 그쵸, 항상 바닥이 기준입니다. 바닥. 그래서 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뽑아주고, 자, 데이터는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딱 보셨을 때, 자,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에 게이지 축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게이지 축이 들어가는 이 면 있죠? 자, 요 면이 요 바닥면과 정확하게 수직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요 윗면, 요 윗면이 또 요 게이지 축이 또 닿는 면이기 때문에 요 윗면 같은 경우도 평행을 하나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탭이기 때문에 탭은 넣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넣으면 되겠네요. 기아공차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직을 넣으려면 일단 요거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넣어야 되니까 얘를 좀 밑으로 이렇게 좀 빼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좀 빼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L2 들어갑니다. 세팅. 자, 요거 화살표 모양 바꿔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수직거리가 얼마만큼 돼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를 맞춰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17에 대한 IT 공차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면을 수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IT 공차 한번 찾아볼까요? 자, IT 공차는 꼭대기에 있죠. 자, 두 번째 장에, 자, 여기 보시면은 IT 5급. 자, 17은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5급 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면, 자, 얼마예요? 8이죠? 자, 그래서 도면에다가 0.008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는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자, 이제 평행 하나 넣는다고 했죠? 자, 평행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 평행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행 거리야. 그래서 136에 대한 평행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평행 하나 넣어주시고, 자, 136 찾아볼까요? 어디죠? 여긴가요? 자, 얼마예요? 자, 18 나옵니다. 18. 자, 그래서 0.018 그 다음에 A 되겠죠? 자, 요렇게 두 개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여기서는 뭐 크게 뭐 다른 거는 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제 표면 고치기 남았죠? 자, 표면 고치기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자, 여기 구멍이 있죠. 그죠? 여기도 와셔 구멍이 있기 때문에 W가 이제 기본이 될 거예요. 그죠? 자, W 기본에 X랑 Y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X로 가장 먼저 넣을 수 있는 곳은 바닥면과 그 다음에 요 축이 조립이 되는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다가 여기다가 또 X.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갈까요? 자, 요 윗면, 그죠? 윗면 같은 경우는 아까 게이지 축이 여기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또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요 세 개부터 넣어볼까요? 자, X. 자, 바닥면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9시 방향 선택해서 자, 여기 축지름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힌지 축이 여기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너트도 이렇게 닿죠? 자, 여기 닿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면에다가 X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피. 자, 요 12시 방향 X 가지고 와서, 자,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X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키움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자, 일단 요 JS9 뒤에다가 콤마 하나 이렇게 찍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X 가지고 옵니다. 자, 요 9시 방향 X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3시 방향 X 갖고 와서, 자, 요 천정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한번 볼까요? Y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마찰이 있을 것 같은 부위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마찰. 여기는 일단 그냥 딱 조립이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도 조립이고. 요거를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자, 여기 너트로 이렇게 쪼였기 때문에 자, 이 너트를 회전을 하면서 이 부위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자, 요거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게 계속 풀었다가 조였다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요 공작물을 배치를 할 때 요 높이 조절용입니다. 높이 조절용. 그래서 요 높이 조절을 맨 처음에 세팅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얘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너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최초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굳이 베이스에서는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이 없네요. 그러면은 X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거칠기 이렇게 하나 갖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이제 표면 거칠기 넣고 기하 공차 넣고 요것도 다 넣고요. 그리고 뭐 열 처리할 구간도 없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요렇게 끝난 거예요. 베이스가. 그래서 요 클램프 베이스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2번 부품이죠. 자, 2번 부품은 자, 요 조우판입니다. 자, 요 조우판은 아무래도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공작물 닿는 구간에서도 그죠?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 손잡이 돌릴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조업하는 조금 중요한 부품이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본체를 했죠. 자, 이 본체 여러분들 작업 한 번씩 두 번씩 조금 더 해보시고 다음 시험이 요번 시험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좋으셨으면은 다행이지만 안 좋으셨으면은 다음 또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시험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조판 시간 2번 부품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